요즘 들어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대장님은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거를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본인들이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그 깊은 늪 속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지금 본인의 상황을 본인이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슬럼프라는 거는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그 정점을 찍고 아니면 정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잠깐 깔아지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이뤄낸 적도 없고 이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못하고 있고 그냥 성과가 안 나고 있고 일하기 싫은 그 마음을 슬럼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저도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영업사원들을 만나봤는데 뭐 뻑하면 슬럼프래요. 아니, 뭔가 정말 죽을 만치 해본 적도 없으면서 슬럼프라는 거야. 슬럼프라는 건 뭔가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성장 속에서 잠시 성장통을 겪는 그런 과정이지, 아무것도 이뤄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기 싫고 본인이 일을 못하는 걸 슬럼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근대위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로 어쩌면 99%가 멘탈이고 1%가 실력일 수 있겠구나.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어떤 방송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이외에도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99%가 멘탈이고 1%가 실력이라는 그 말을 말이죠. 정말 1%의 실력만 가지고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99%의 강력한 멘탈을 가졌다면 그 1%의 실력을 50%, 60%, 10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대한민국 최고 하류 인생에서 시그니엘까지 갈 수 있었던 강력한 멘탈을 갖게 만들어준 저만의 키워드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쫄지마 안 죽어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대장님, 지금 업체 와 있는데요, 도저히 심장이 떨려서 못 들어가겠어요. 업체 규모가 너무 커요. 제가 이런 업체에 상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가서 상담해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위안을 얻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걸까? 아니면, 아, 그러셨어요? 업체가 너무 크죠? 그럼 빨리 돌아가세요. 아, 그렇게 큰 업체는요, 들어가면 저희 혼나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전화를 한 걸까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확신을 얻고 싶고 기대고 싶고,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힘내라고 그런 얘기를 듣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나약한 생각 자체가요, 우리 인생에서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남에게 기대고 싶을까요? 나도 남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지금 제 인생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모두 통틀어서 남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고 싶죠. 근데 세상 그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겠냐고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요,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요, 그 업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지금 당장 보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직원 수 한 2,000명 있는 그 정도의 회사를 생각했어요. 근데 꼴랑 직원 수 50명도 안 돼 보이는 그런 회사 앞에 가서 쫄았다는 게 나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처음 초보자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칠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냐고요. 지인들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는 영업 하기 싫다고, 컨설팅 하고 싶다고, 가배 영업 하고 싶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서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마인드, 멘탈을 바꿔내야죠. 더 당당해져야죠. 그리고 그 업체 들어가서 내가 혹여나 실수로 상담을 잘못했다 칠게요. 그러면 거기 대표가 나 때릴까요? 뭐 상담을 이따위로 해? 장난해요? 이렇게 하고 때리기를 할까요? 아니면 욕을 하기를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했을 때 우리 안 잡아먹고요, 우리 안 죽여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너무나 움츠러들어 있고요, 스스로 혼자서 겁을 먹고 있어요. 이 말 아시잖아요. 인간이 걱정하는 90%의 일은요,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요, 너무나 많은 겁을 먹고 살고 있죠.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한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진상 손님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기 시작했더니 진짜 온 동네 진상들은 나한테 다 오는 것 같대. 너 진상 고객이 너무 많아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동네 장사기 때문에 이 진상들한테 뭐라고 대처를 하면 매출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겁을 먹는 일이에요. 이 진상한테 내가 단호하게 대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겪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겁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나 단호하게 대처했을 때는 이 사람이 동네에 소문을 내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 고객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희롱 하는 고객도 있었대요. 근데 그런 고객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친절인가요? 이게 고객을 대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친절한 것도 아니고요. 고객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업왕, 장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힘이 없고 겁이 많고 그냥 멍청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는 항상 진상 고객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그래요. 그 진상 고객들 한두를 맞춰주면서 내 멘탈이 깨지다 보면요, 그럼 결국엔 손해보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 매출 하루에 뭐 5만 원, 10만 원 더 올라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극단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몇 개의 요식업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점주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상 고객들, 그리고 별점 테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굽신거리지 마라.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해라. 그 작은 스트레스, 그게 내 멘탈이 되고 그 멘탈이 서서히 박살낼 거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런 사람들한테 단호하게 대처해라. 절대로 용서도 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려라. 진상 고객들에게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단호하게 내보내라. 이게 저의 철학이에요.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내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박살내면서 실적 하나 겨우 거둔 케이스, 내 자존심 다 박살내면서 매출 얼마 더 올린 케이스. 그게 지금 인생을 얼마나 바꿔줬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바뀌었나요? 정말로 삶이 윤택해졌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 굶어 죽고 본인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작은 거 하나 때문에요, 겁을 먹고요, 스스로 멘탈을 박살낸다고요. 쫄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어딜 가시더라도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쁜 보스가 회사를 살린다고요. 결국에는 강한 사람, 강한 리더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바 좀 하지 마입니다. 제 제자들 중에 저를 잡고 우는 제자들이 진짜 많아요. 대장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왜 노력하는데 안 될까요? 온통 저를 잡고요, 최대한 불쌍하게 힘들다는 동정을 바라는 그런 말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요 꿋꿋하게 안 받아줘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아니 대표님, 우리 뭘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한번 종이에 적어봐요. 대표님 남들이랑 다르게 얼마나 차별화되는 핵심 노력을 했고, 남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더 다른 행동을 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꼼꼼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쫙 나열 좀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울음 끝이고요, 얘기를 못해요. 생각해보면 특별히 뭔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동정과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거, 동정과 위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계속 그것만 찾아다녀요. 힐링, 힐링, 힐링.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님 같으신 분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본인의 인생이 잘못된 게 본인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 때문인 것 같고,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뭔가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인 거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바 중에 오바라고. 본인이 세상 모든 아픔, 슬픔 다 갖고 있는 것 마냥 그냥 오바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은 사연이 없으신가요? 안 힘드신가요? 힘들었던 적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냥 본인의 걸 가지고 그냥 최대한 오바를 하는 거죠. 그냥 본인이 세상 아픔, 슬픔 다 겪고 있는 거야. 저에게 경영 컨설팅을 배우러 온 제자들이 24주라는 교육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한 두석 달 해보고요, 힘들다고 징징대고 포기하는 제자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제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표님은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쉽고 만만한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을 하는데 2달, 3달을 해보고 힘들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아, 도대체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나 대표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고. 태어나서 생전 처음 해보는, 그리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어렵다는 일을 2달, 석 달 하고 힘들다라는 말을 입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멘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모두 다 힘듭니다. 그 과정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과정인데 그걸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앞전에 그 수많은 선배들, 나 같은 롤모델도 다 겪어왔던 일을 그냥 하면서 힘들다고 투덜투덜 하는 거야. 그냥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시장이 좁아졌어요. 경쟁자가 많아요. DB 어떻게 만드나요? 나쁜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또 외부에서 환경 탓을 찾는 거죠.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해요. 아, 도대체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럼 차라리 그냥 나가서 도박을 해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7살 먹도록 해왔던 게임이 딱 하나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요, 14살 중1 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째 다른 종족도 한 번도 안 하고요, 프로토스라는 그 종족 하나만 가지고요, 주구장창 24년을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게임 하나조차를 마스터를 못했어요. 근데 인생이란 이 게임을 2달, 석 달, 4개월, 5개월 하고 마스터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천재셨나요? 그렇게 천재셨으면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텐데. 멘탈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변해요. 누구나 다 본인의 인생은 힘들어요. 저도 생각합니다. 이 끝없는 쳇바퀴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알잖아요. 성공이라는 건 양치 같은 거예요.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2달, 석 달 깔짝하고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와 합리화를 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아, 일은 안 되는구나. 어려운 거구나. 뭐든지 이런 식이에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정신승리와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스스로 정신 자유를 시작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힘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힘들어졌을까? 나는 지금 왜 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면, 더 잘해내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까? 한 번이라도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말로 삶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뭐 잠깐에서 아, 힘들다, 어렵다, 때려치자 이런 말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하는 멘트죠. 어차피 누구에나 다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힘든 인생 사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도전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고요. 자,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요, 감정은 잠시지만 성과는 영원하다입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와이프랑 정말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순간이 와요. 진짜 이거 누구 하나 죽겠다 싶을 정도로 격하게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일이, 그때의 그 감정이 기억나시나요? 아, 그때 우리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싸웠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아니에요. 지나간 감정은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때 왜 그랬지? 근데 우리 왜 싸웠지? 싸운 이유조차 기억 안 나실걸요?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이런 추억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왜 예전에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그런 당시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죠. 근데 안 죽고 잘 살아있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랑을 하잖아요. 그 감정은요, 온데간데 잊혀집니다. 하지만 실적, 성과라는 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감정이란 녀석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삽니다. 감정을 조금만 더 배제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올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제가 어떤 선택의 길에 있어서요, 항상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거를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리를 써야 하는 순간에 감정을 사용해버리면요, 인간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의 길에 있어서 리더라면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요,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성과 때문에 내 감정을 박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굽신굽신해서 이 성과를 얻어내자, 이 성과는 영원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죠. 슬럼프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슬럼프를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일하는 게 계속 평생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결국 사람은 일하기 싫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지금 있는 슬픔, 개인사, 어떤 슬럼프, 무기력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힘들다고, 잠시 일하기 싫다고, 그냥 개인적인 슬픔이 찾아왔다고 그 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감정 때문에 놓쳐버린 당신의 시간은요, 당신에게 복수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만만한 녀석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성공이라는 건 양치 같은 거잖아요. 끊임없이 해도 이게 당장 효과를 바라진 않지만 잠시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로 썩어버릴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니까요. 제 와이프가 한 달 전에요, 사이유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째가 돼가거든요. 그동안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막 컨텐츠도 짜고 장비는 뭐 있는 대로 다 샀어요. 장비는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지금 휴대폰 하나 놓고 찍는데 우리 사이유님은요, 장비가 거의 뭐 방송국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까지요, 거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쪽팔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해서 뭐 악플 달지 않을까? 아,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할까? 나 유튜브 했다가 잘 안 돼서 친구들이, 지인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이런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감정 때문에요, 아무런 도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감정 때문에 도전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채널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 시간이냐고요.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쪽팔릴까봐, 욕먹을까봐, 그냥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첫 번째 키워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쫄지 마요. 안 죽어요. 아, 그거 좀 해서 실패하면 어때요? 그럼 다시 수정 보완 재실행하면 되죠. 또 수정 보완 재실행, 또 수정 보완 재실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비즈니스 유튜버의 최고봉이라는 심사임당님도요, 이게 3번째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도전하고 새롭게 수정 보완 재실행, 수정 보완 재실행,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절대로 감정이라는 녀석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잠시지만 성과는 영원하다는 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3가지 키워드가요, 예전에 안기호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인간 쓰레기로 만들었던 그 나약한 멘탈을 이겨내게 해준 3가지 키워드입니다. 대표님들도 이 키워드 꼭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길 바래요. 지금 힘든 순간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마인드가요 180도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 마인드로요, 본인의 마인드를 의식적으로 바꿔내세요. 의식적으로 바꾸는 걸 노력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게 무의식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좋은 멘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약해진 그 멘탈을 바꾸고 싶다면 이 3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세요. 결국 본인만의 규칙적인 습관, 시스템이 있어야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 고통, 시련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더 높게,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키워드로 우리의 멘탈 단단히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 멘탈 싸움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정말로 미친 듯이 화이팅 하면서 죽토미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